수업은 해야 되고 드시기는 드셔야 되고 수업 중에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최근에 요게 뜨는 것입니다. 이 테마. 원래 지상권은 사용 수익하기 위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담보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담보지상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그리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자,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대지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당권만 잡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요 토지의 담보 가치가 폭락합니다. 은행은 불안하다, 불안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사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위한 지상권은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을 잡고 동시에 지상권을 같이 잡습니다.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면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항상 담보지상권하고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은 은행에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막아야 됩니까? 땅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줄여서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잡았다. 그러면 채권이 주인입니다. 주인. 저당권이 종입니다. 이 지상권은 종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장. 그죠? 쫄병. 쫄병의 쫄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지상권은 사용권이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끝나야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담보 지상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갚아버리면 주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저당권도 죽어. 종의 종도 자동으로 죽어버립니다. 특징이 첫째. 자, 담보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채권이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면 담보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여기 건물을 지어버렸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 맞죠?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가 생겼어. 왜 손해가 생겼습니까? 담보 가치가 추락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경매를 넣어도 낙찰도 잘 안 돼. 낙찰이 돼봤자 굉장히 싸게 낙찰이 돼. 그러면 은행은 돈 빌려준 거를 확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손해를 본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은행에서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까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냐? 조금 수준 높게 나오면 이게 핵심이라고. 근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냐? 만약에 이 은행에서 갑에게 지상권이 침해됐다 하면서
임료, 이제 임료는 사용료입니다.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요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지상권을 잡은 목적이 사용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사용을 위해서 지상권을 잡았다면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안 되고 뭐로 해야 되느냐? 저당권 침해, 지상권 침해가 아니고 저당권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 경우에 간단하게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고, 담보가치 하락을 원인으로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할 것도 없어 별로. 자, 앞으로 법정지상권. 자, 이게 참 선생들한테도 난관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너무 판례가 많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렇게. 법정지상권. 자, 계약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으로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정지상권은 시작이 이래야 됩니다.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만약에 처음부터 건물하고 토지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면 법정지상권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소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네. 요렇게. 뭐 집주인이 바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면 땅 주인이 철거 청구한단 말이야. 그럼 철거되면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 주인은 당연히 그죠? 집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의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이제 요 을의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함으로 철거된다, 방지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방지할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는 뭐였습니까? 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다고. 만약에 이게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자, 이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지는 원인이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달라졌다. 그러면 366조 저당권 실행 외에 사유로 달라졌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당권 실행이 내나 뭡니까?
경매지, 경매. 경매입니까? 그죠?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외의 사유, 대표적인 게 뭐 정여, 매매, 강제 경매 등등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강제 경매입니까? 임의 경매입니까? 임의 경매.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 강제 경매로 달라지면은 관서법상의 법정 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 환지로 달라지면은 법정 창고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일단 기초라 말이에요. 기초.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갑의 건물을 위해서 을의 토지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 안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되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 지상권 부 건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이 존재하므로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기본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366조 법정 지상권이 되려 하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같은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 즉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법지로 바뀐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요. 관법지는 설정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처분 당시. 여기도 처분 당시. 요거만 다르죠? 요거는 임의 경매 외의 사유. 요렇게. 그 다음에 관법지는 하나 더 붙습니다. 관서법은 강행성이 아니고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특약이 없을 것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기본기라고 한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돼. 자, 법정 지상권 성립하느냐? 366조는 설정 당시에 임의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진다. 그 다음 관법지는 처분 당시에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달라진다.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 이래 해놓고 이제 4대 판례는 결론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외워야 됩니다. 4대 판례. 기억납니까? 첫째는 무슨 사건? 신의칙 사건. 두 번째는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 이렇게.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포괄 매매 사건. 하나는 토지 낙찰이 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사건. 요거를 4대 판례랍니다. 그럼 이 4대 판례의 결론을 외우고 있으면 기출문제 풀 때 아주 편합니다.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알고 결론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120페이지에 있네요. 120페이지.
그럼 거기서 보면 되고, 자, 멸실 후 신축 사건, 요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토지에만 저당권이 잡혔다. 그러면 성립,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잡혔다. 그러면 불성립. 포괄매매 사건이라고 판단되면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결론이 뭐냐? 처음에는 건물을 위해서 관법지가 성립했다가 나중에 토지가 낙찰되면 이 관법지는 소멸하고 대신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멸실 철거 나오면서 신축 이 말이 나오면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었다. 그러면 성립. 공동으로 잡혀 있었다. 그러면 불성립. 포괄매매라고 판단되면은 무조건 불성립.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은 최초에는 관법지가 성립했다가 토지가 낙찰되면은 소멸하고 대신에 366조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다시. 자, 멸실 후 신축 보겠습니다. 자,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근데 요 토지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느낌이 벌써 오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저당권 실행이 경매로 땅 주인이 을로 달라지면은 당연히 요 집을 위해서 을의 토지에 366조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예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요 집이 멸실이 됐단 말이야. 멸실이 되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6월 1일 날 건물이 신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축된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되겠느냐? 드디어 A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을은 철거 청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4월 1일 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가능한 건물이에요. 맞죠? 왜? 설정 당시에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인 소유. 이 요건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월 1일 날 건물이 멸실이나 철거되고 6월 1일 날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신축 건물. 그러면 6월 1일 날 건물은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안 돼야 맞단 말이에요. 안 돼야 되는데 을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처음부터 6월 1일 날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4월 1일 날 건물을 대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4월 1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6월 1일 날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타로 들어온 건물이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오더라도 법정지상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최초에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야. 공동으로 잡아놨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철거되고 6월 1일 날 다시 들어왔다면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안 됩니다. 그럼 외우면 되잖아요. 응?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이 말이 나왔어. 그 뭐만 불알이고 보면 됩니까?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다? 성립. 공동저당으로 잡았다? 불성립.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포괄매매를 보겠습니다. 포괄매매. 쉬워. 자, 여기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에 팔았다. 이거를 포괄매매라 합니다. 포괄매매. 한 방에 을이 샀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포괄매매라 한다. 이렇게. 포괄매매. 5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럼 포괄매매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어. 토지에 대해서만 해줬다. 이게 포괄매매 사건이라고. 전 우주에서 판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 그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외우면 돼.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해줬다. 을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 그럼 이 뒤에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읽어라, 읽지 마라. 읽지 마라고. 딱 여기까지 나오면 끝이야. 자, 여기까지 나오면 무슨 사건이라고? 포괄매매 사건.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포괄매매 사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낙찰전 건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토지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네요. 자, 벌써 법정지상권 요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설정 당시에 존재,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이미 경매로 땅 주인이 을로 바뀌면 갑은 을의 토지에 366조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경매해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을에게 건물을 양도를 해버렸단 말이야. 6월 1일 날 을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소유자. 이걸 뭐라 한다고?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이렇게. 그럼 우선은 잘 보시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가져서 철거 안 되냐, 이거부터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양도라는 것은 저당권 실행 경매입니까? 일종의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그러면은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처분으로 인하여 건물주인과 땅주인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366조다. 관법지다. 관법지. 자,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이미 경매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6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의 건물은 현재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요 토지에 두 개의 권리가 설정이 됩니다. 토지에. 을은 요 토지에 뭐를 가집니까? 지상권을 취득했죠. A는 뭐를 가집니까?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A가 돈을 안 갚아요. 경매를 신청했어. 그래서 이게 병한테 토지가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찰. 8월 1일 날 땅 주인이 최종적으로 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에? 그러면 땅 주인은 지금 병인데 내 땅에 을의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철거하시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아까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었다? 관법지. 갑으로부터는 철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을 받은 병으로부터 철거를 당했을 때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조금 고급스러운 판례입니다. 15회 때 제가 출제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때 15회 때. 합격률 0.78%. 전부 다 깎고 막 전부 다 선임이 돼갖고 선임. 서울에 올라가서 대모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데모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시험 쳤잖아요. 그해. 예.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굉장히 쉽게 출제해서 머리 깎은 사람 싹 다 합격했습니다. 전부 다 합격했어. 예.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는 철거 안 나갑니다. 갑의 토지에는 관법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갑이 아니고 이제 낙찰자가 철거 청구했을 때도 이 을은 낙찰자에게도 철거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요 토지에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A는 저당권을 가졌습니다. 어느 게 선순입니까?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됐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낙찰되는 순간 을의 관법지는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리고 대신에 낙찰자 토지에 366조 법정지상권을 다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을은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병으로부터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366조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죠? 현재는 을이지만 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이 둘 다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 이미 경매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으니까 366조 지상권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 전에 건물을 양도받은 사람은 갑에게도 철거 안 되고 병한테도 철거 안 되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366조 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것도 없잖아. 응? 자, 신의칙 120페이지. 야, 근데 사람이 그 쉬면 안 돼. 강의하는 사람은 계속 강의를 해. 일주일 단 쉬어보니까 강의는 꿈만 같다. 참 어제까지만 해도 하기 싫더라고. 저 어디 수험 볼까? 아프다고 소문내갖고 어디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기 싫어갖고. 근데 오늘 오니까 또 괜찮네. 얼굴 보니까. 얼굴 보니까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도망갔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 합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안 볼 때하고 좀 다르네 이거죠. 자, 신의칙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방에 딱 끝냅시다. 신의칙 사건. 이거는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쪼개서 출제하고 합해서 출제하고 구워서 출제하고 삶아서 출제하고 계속 해.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갑이 자기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은 항상 시작이 이렇습니다.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건물만 을에게 처분했습니다. 양도를 했다고. 양도. 6월 1일 날. 그리고 을은 또다시 병한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5월 1일 합시다. 5월 1일. 여기도 양도를 했다. 6월 1일 날. 자, 건물에 대해서 등기됐습니다. 현재 땅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건물 주인은 병이죠. 그럼 갑은 당연히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갈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갑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지면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을 못 가지면 철거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훈련하자. 자, 우선은 을부터 조집시다. 자,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소유권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 뭘 가졌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관법지를 취득했습니다. 왜? 처분 맞죠? 처분 당시의 존재, 처분 당시의 동일인이 소유, 이미 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주인이 분리 이렇게 됐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주권이에요. 주된 권리고 요거는 종된 권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에도 취득합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응용을 해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갑다시한테 땅을 팔아버렸어. 땅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땅 주인이 을보고 철거 딱 들어왔어. 그럼 을은 이 갑다시에게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지상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그 채권, 물권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해. 결국에는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상권으로 갑다시에게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을은 등기 없이도 관법지를 취득했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갑다시에게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낸다고, 출제가. 자, 갑다시에게 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문에 잘 나온다고. 여기도 등기 안 해도 된다. 갑한테도 등기 안 해도 된다. 새로운 주인에게도 등기 안 해도 된다. 왜?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을 이미 취득했잖아.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맞죠? 등기는 안 했지만 뭐라고? 지상권자. 지상권자 물권자죠? 물권자는 100명이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등기 필요하다, 등기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병이란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병이란 사람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갑이나 갑다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취득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하고 병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을이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 말은 주권을 처분한 것입니다. 뭐를 처분했다고? 주권. 그러면 주권이 처분되면은 종권도 따라서 처분됩니다. 주물이 처분되면은 종물도 처분된다. 들어보셨죠? 주종관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도 속에는 건물 양도, 건물 소유권 양도, 지상권 양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나중에 지상권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소유권을 처분해서 양도하면은 지상권도 양도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 병하고 을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토지에 최초로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맞죠? 처음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최초로 취득합니까? 아니죠. 을이 이미 취득해 놓은 지상권을 요 양도를 통해서 승계 취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최초로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병이 취득할 때는 을의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 해야 된다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을은 관습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 병은 을의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 이렇게. 근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자, 등기를 안 하면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지상권도 없는 놈이 왜 건물을 가지고 있냐 하면서 철거 청구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85년도 판례거든요. 85년도 이전에는 철거되었습니다. 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럼 철거됐어. 근데 8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고 했다고?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가 안 된다.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첫째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지상권자가 아니지만 철거는 안 된다. 이게 첫째 논점이에요. 그럼 우리 대법관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잘 보세요. 지금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야. 그런데 지상권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정확하게는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또 갑에게 땅 주인에게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전이고 여기는 설정입니까? 을은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등기를 한다면 뭐요? 최초로. 병은 최초로 합니까? 성계합니까? 성계. 성계를 할 때는 이전 등기, 최초로 할 때는 설정 등기 이리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그죠? 을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뭐라고? 권리자. 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그럼 땅 주인은 뭐요? 땅 주인은 의무자예요.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감히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고?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이렇게 됐죠? 자, 두 개 했습니다. 논점. 첫째 논점 뭐였더라? 됐나? 첫째 논점. 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철거 안 된다. 그게 첫째 논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철거는 안 되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법 점유입니까? 아니면 적법 점유입니까? 적법 점유지. 적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병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하나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리 된단 말이야. 뭐가 답이다?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아니다. 왜? 손해배상은 불법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그저 병은 철거는 안 되지만 갑에게 사용료는 줘야 된다. 그 사용료의 근거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손해배상이다. 부당이득 반환. 요렇게. 됐죠? 할 것도 별로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좀 하나 더 추가해 볼까? 심심한데.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도 철거 안 되는데 등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남한테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지상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뭘까요? 대위 방식으로 한다. 첫째, 병은 을을 대위해서 땅 주인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설정 등기하고, 설정 등기 되면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직접 가져온다. X. 을을 대위해서 가져온다. 여기까지. 요게 논점이 세 번째라고. 훈련 잘하시오. 훈련. 뭐 내를 째리지 말고 질문할 거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이야기해라. 불만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체질이 안 맞는 게 그 당시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돌아서서 쑥덕쑥덕 저 흰머리 저거 나 정말 싫다 그런 거 있을 때 이야기해라. 있을 때. 있을 때. 그 처음 들어보면 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 그 처음 들으면 당연히 어려운데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어렵지만은 좀의 흥미가 땡기냐 이래 물어봐. 그러면 흥미도 한 개도 안 땡긴다.
그거는 힘들어. 근데 흥미는 좀 땡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123페이지. 요 전세권이 조금 논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역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역권을 조금 쉬었다가 126페이지 지역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